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탄력 좋았었는데 지금은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씩 탄력을 잃어가는 구간입니다. 종목별로도 분위기가 약간씩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 오늘의 투자스쿨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투자스쿨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실적과 환율 그리고 배당 수혜주들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 먼저 리스크부터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최근에 환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오늘도 환율이 치솟게 되면서 1460선을 윗도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환율이 지금 상방으로 갈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간 후퇴되고 있습니다.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라 강달러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심리적 지지대인 1440원 선도 지금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쏠림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계엄 당시에 돌파를 했던 1480원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미국 경제 기대가 오히려 반영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고용보고서 같이 좀 밀렸던 그런 보고서들이 나왔을 때 만약 둔화된다면 약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환율 다시금 위쪽으로 치솟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런데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하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환율이 왜 악재로 인식이 되는지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를 유발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증시의 악재다. 이렇게 풀이가 되곤 하는데요. 다만 지금 증권가에서는 새로운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환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1,300원 후반대 그리고 1,400원 초가 환율의 새로운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용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매도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 위험에 따른 리스크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신용 스프레드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국내 CDS 프리미엄의 경우에도 약간 치솟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꼬리를 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외국인의 증시 이탈 최근에 왜 일어나느냐? 지수 급등 속 차익 실현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약세를 강하게 띠고 있는 원화와 엔화 시장에서 코스피와 이 니케이 지수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 보신다면 환율에 대해서 더 이상 악재라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이제는 환율 상승에 대해서 그렇다면 수혜가 어느 쪽으로 갈지 보셔야 될 것 같죠. 일단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덜어지고요. 반도체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교역 조건 자체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고요. 또 관세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약간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일부가 환율로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수입 기업으로 가보시면 유가가 최근에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상쇄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도 나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만약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피난처도 최근 증시에서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적입니다. 실적이 급등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최근 주가 자체도 같이 올라간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자체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등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주들이라든지 방어주들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는 시장이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높아지는 환율에 대해서 해석해 드렸고요. 이제는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재료가 남았는지 몇 가지를 가볍게 조명해 보셨는데 자세하게 레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면 1교시 투자 포인트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높아진 환율, 그래도 시장은 좋은 부분에 집중한다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환율 외에도 사실 좋은 부분이 많은 시장이니까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본부장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 사실 절대적인 지금 환율의 숫자 그대로 받아들여 본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1200 후반대, 1300원 초반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압박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던 게 벌써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지금 환율이 1400 중반대를 넘어서 이렇게 되면 1470원대, 1480원대
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좀 뒤로 하고 결국에 이제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종목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우리나라 증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이 올라가는 배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측했었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죠.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계속된 기싸움, 두 번째로는 길어지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잘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정말 강하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를 찾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크 관리도 계속 염두를 하지만 결국 좋은 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매도세냐 아니면 환율의 수혜 종목이냐 했었을 때 일단 투자자분들은 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내의 변수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계속해서 지금 부담되는 환율,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큰 두 가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싸움, 그리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환율에 대한 어떤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달러의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뿐만 아니라 엔화, 파운드와 유로화, 위안화 모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2에서 3거래일 기준으로 또다시 아픈 뉴스는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한다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가장 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저는 그래도 시장은 계속 좋은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수혜를 볼 섹터를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를 꼽아보면 결국 반도체, 자동차, 우리나라 지수를 이끄는 굵직한 섹터의 이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몰릴 때는 그런데 기분이 좋죠.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외국인들 수급 이탈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고민, 걱정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해당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자체가 높은 상단에 올라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과 관련돼서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업종에 주목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 기업들도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1교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 2교시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결국엔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교시는 핵심은 실적,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배당,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버틸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죠. 실적주, 배당주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실적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있더라도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기관의 매수세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동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외국인들도 외면하고 더욱이 실적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부진한다면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기관도 개인도 아마 해당 종목이라든지 해당 산업을 커버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기술력이라든지 혹은 실적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어온다면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죠. 더군다나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지주회사라든지 금융, 은행, 증권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여기 이제 높은 실적까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다 높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아무리 높은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부담을, 환차손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모두 노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지주사들의 흐름을 보면 대표적으로 두산, 그리고 LS, HD현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 계열사들, 자회사들 얼마만큼 그동안 돈을 잘 벌어왔는지 그리고 트렌드에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주사들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 조금 더 시장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증시의 트렌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는 저는 자동차 쪽을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친환경 차량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차량들의 판매량이 북미 쪽에서 데이터가 잘 나온다는 것을 제가 한 달 전에 이 시간에 동일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수출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면 아무리 관세라든지 아무리 환율에 대한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잘 나온다면 그만큼 또 주가를 버텨줄 수 있는 또 주가가 상승하는데 확실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최대한 한번 높여 잡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분다 하더라도 실적이 튼튼한 펀더멘털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배당을 잘하고 있는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종목들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또 이교시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서 자동차 종목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판매 데이터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1, 2교시 투자 포인트 합쳐서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알려주세요. 네, 판매 데이터와 수출 실적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비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다수의 섹터 모두에게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 화장품뿐만이 아니죠. 엔터주들까지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뭐죠? 지난 2분기에도 우리에게 실적에 대한 배신감을 안겼는데 이번 3분기에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표출을 하다 보니 지수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섹터 전체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에 실적이 좋다. 여기에 만약 환율이라고 하는 것까지 계산을 했었을 때 해당 섹터와 해당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눈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투자 심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실적 여기에 대외 변수가 부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저는 자동차 산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심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힌트가 나왔죠? 자동차 관련 섹터들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의 전교석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4등과 5등 종목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현대차와 기아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이 네. 가장 밑단에 위치하네요. 어떤 이유일까요? 순서를 잘못 기입한 거 아니냐. 네, CG를 잘못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4등과 5위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를 말씀드린 것은 1등, 2등, 3등 종목을 보면 조금은 납득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레 짐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들을 뽑아왔으니까. 자, 현대차 기아가 그러면 안 좋은 기업이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기업임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무거운 기업이다 보니까 뭐에 도움이 필요하죠? 기관 혹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하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섹터에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에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접근을 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 현대차 기아가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있어서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만으로는 상승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지만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점수를 줬을 때는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는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1등, 2등, 3등이 가려면 전체 조건으로 4등과 5등으로 뽑은 현대차 기아가 가야 됩니다. 자, 현대차 기아가 가야 될 명분은 크게 두 가지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량, 판매 데이터는 여전히 월별로 봤을 때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에 만약 수출 데이터가 정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걱정할 게 아닌 게 그 이유가 뭐였죠? 관세 영향 때문에 소비자들이 먼저 사량을 땡겨서 구매하셨기 때문에 3분기에 판매 대수가 다소 정체 혹은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발생이 되는 현상으로 빠르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충분히 현대차 기아 현재 판매 데이터의 환율이라는 것을 얹어서 계산을 해본다면 올해 4분기, 적어도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임은 틀림없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차, 기아, 완성차 업계들의 경우에는 안정성은 있는데 이 관련돼서 수익률을 좀 크게 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4등, 5등 종목이고요. 다만 앞으로 보실 1, 2, 3등의 전제 조건으로 현대차, 기아가 가야 된다는 점, 이렇게 중요한 종목이라는 점은 함께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서 3등 종목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계속 급등을 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바로 나오죠. 호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다. 여기에 제가 아까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배당의 매력도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지금은 굉장히 관심을 받기에 좋은 환경이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고배당주에 속합니다. 그랬던 종목이 그동안에 실적 성과가 나빴었는데 실적까지 좋고 안 그래도 좋은 배당 성향을 늘린다고 하죠.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원래 전체 약 22에서 23%의 수준이었는데 30%까지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 중간 배당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실적도 좋고 배당도 많이 주니까 지금 당연히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 어제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시세가 좋은 기업들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하나 더, 이 타이어의 주 원료가 뭐냐면 유가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 높은가요? 배럴당 80불인가요? 90불인가요? 100불인가요? 그게 아니죠. 배럴당 60불 초반 혹은 배럴당 60불 이하대가 지금 계속 작은 박스권 안에서 흔들리는 저유가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투입된 원가는 굉장히 낮고, 하지만 판매되는 어떤 차량에 대한 종류는 뭐가 있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여기에 들어가는 바퀴는 일반 타이어보다 더 큰 무게, 더 무거운 무게를 감당해야 되다 보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 라인업에 대한 매출 증가로 인해서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또한 여전히 높은 실적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작년 4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은 한번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힘을 가졌다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의 배당까지 말씀 주셨던 포인트를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이 3등이니까 2등 종목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2등 종목 보여주세요. 네, SL이네요. SL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아직까지 그렇게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닌 네. 것 같은데 어떤 측면 봐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번 분기, 오늘 아마 장 마치고 나올 실적이 가장 중요 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난 2분기보다 더 나은 실적의 개선세를 보였다면 SL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서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드램프를 만듭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라이트이기 때문에 뭐 이거 있어도 그냥 없어도 그만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다 보니 진입 장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SL의 헤드램프를 만들지 않는다, 그럼 우리나라에 SL을 대체할 기업이 거의 전무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높은 시장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 만약 실적에 대한 개선세까지 확인을 했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현대와 GM이 합작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모델까지 한번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GM 쪽에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SL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내의 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SL은 이미 북미 시장에도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저는 버텨낼 수 있는 체력들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 아니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주가의 상승폭을 보면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간 종목, 이미 시세가 난 종목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분들 중에 뭐가 좋을까 해서 찾아보니 SL 만한 게 없더라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보적인 제품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SL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럼 대망의 1등 종목으로 올라가 보시죠. 보여주세요. HL 만도입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좋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SL과 조금은 차이는, SL은 지금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HL 만두는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최대한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전동화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일단 이 부분은 사실 뭐 테슬라니 2차 전지니 전기차니 뭐 여러 가지 성장 산업이었던 부분이 다소 정체가 들어오면서 HL 만도의 주가도 조금은 처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는 건 저는 없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의 어떤 포인트로 잡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HL 만도의 전체 매출에서 70에서 80%는 현대차 기아를 통해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북미 쪽으로의 지금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환율에 따른 수혜도 HL 만도까지도 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들보다도 환율의 수혜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자동차,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사에서 그러면 너는 무엇을 가장 좋게 보느냐? 이미 실적에 대한 검증도 마쳤고 기술력에 대한 검증도 마쳤고 시장 점유율에 대한 검증도 마친 HL 만도를 저는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최근에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기 직전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3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가격이라면 현재 실적과 비교를 했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서요. 만약 올라오게 된다면 4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목표가로 삼고 대응을 해보셨을 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교시 1등 종목은 HL 만도였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 실적이 이미 잘 나왔고요. 실적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가 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공략 해보시면서 목표가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투자스쿨 시간이었고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숙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 원을 못 넘긴 증권사 어디였을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KB증권이었습니다. KB증권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6,679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오늘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NH 측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이 ETF에 1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라고 했는데 어떤 ETF였을까요? 1번 그룹주 ETF, 2번 고배당 ETF, 3번 커버드콜 ETF입니다. 내일까지 숙제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